안녕하세요. 단문장 영작에 대해서 소개할 단문장 영작의 모든 것 저자 유현철입니다. 영어 단문장이란 한 개의 주어와 한 개의 동사로 이루어진 문장을 의미합니다. 문법에선 절이라고 하죠. 동작이 있다는 것은 그 동작을 해내는 주체가 있어야 되겠죠. 그래서 반드시 주체와 동작은 1대1 관계입니다. 물론 여기서 말하는 주체는 주어를 의미하는 것이고 그 속성을 따져서 단수냐 복수냐를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주어의 개수를 의미합니다. 물론 주어가 두 개 이상일 수는 있죠. 그러면 and나 or와 같은 무언가와 연결한다면 그건 여러 개의 주어라고 볼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동사는 한 개일 수밖에 없습니다. 동사가 여러 개라면 그것은 역시 and로 연결해서 일종의 복문장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는 주체와 동작은 1대1 관계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헷갈리는 부분이 우리나라 말은 주어가 생략되고 말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말을 영작할 때 굉장히 생각이 많아지기 시작하죠. 주어를 찾기 힘들기 때문에. 그렇지만 영어에서는 주어가 없는 경우라도 가상의 주어, 즉 가인칭 주어를 사용해서라도 반드시 주어가 존재해야 되는 것입니다. 영어 단문장에서 주어는 한 개 있죠. 그러나 and나 or로 연결돼서 주어가 여러 개로 존재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우리는 그 전체를 하나의 주어로 간주하는 것이죠. and나 or로 연결되지 않는 여러 개의 주어는 있을 수가 없습니다. 동사는 반드시 한 개래야 되는데 그것은 너무나 당연한 게 주어가 동시에 여러 개의 동작을 할 수가 없죠. 순서대로는 할 수 있죠. 그럴 때는 and로 연결할 수 있습니다. 그런 경우는 복문장으로 취급을 합니다. 물론 동시에 어떤 동작을 하면서 행위를 할 수 있는데 그럴 때는 동사로 취급하지 않고 현재 분사로 취급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를 사용하면 뭐뭐 하면서 무엇을 한다 이렇게 표현할 수 있는 거죠. 예를 들어 볼까요? My friend Tom and Tony watch TV eating cookies. 여기서 주어는 my friend Tom과 토니죠. 그래서 and로 연결되어 있죠. 그리고 동사는 watch입니다. 그런데 먹으면서 동시에 하는 행동은 똑같이 동사를 쓰는 게 아니라 현재 분사로 표현하죠. 그래서 먹으면서에서 eating을 집어넣는 거죠. 만약에 동작이 두 개라면 그것은 분명히 동시에 일어나는 게 아니고 다음에 일어나는 거니까 그럴 때는 and로 연결될 수 있습니다. 시간의 흐름으로 보아서 이렇게 동사는 동작이 동시에 일어날 때는 현재 분사를 사용합니다. 영어 단문장의 종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구조적으로 봤을 때, 즉 순서라는 의미로 봤을 때 5가지 종류가 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순서는 영어는 조사가 없기 때문에 단어를 나열하는 순서에 의해서 문장이 완성되죠. 그러니까 순서를 바꾸면 문장이 잘못되거나 아예 의사소통이 안 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어는 순서의 언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5가지가 있는데 이것은 학교 다닐 때 배운 1형식부터 5형식입니다. 즉 주어 플러스 동사 그리고 뒤에 보어나 목적어나 뭐 이런 것들이 오는 거죠. 이 순서를 바꾸면 안 됩니다. 여기서 보면 알겠지만 영어는 기본적으로는 주어 동사 순입니다. 이것을 바꾸면 안 되죠. 그래서 순서의 언어라고 할 때 이 구조적 측면으로 보면 5가지 종류가 있는 것입니다. 앞의 영상에서 문장의 구조 5가지를 소개했습니다. 이때 주어 동사 이외의 나머지를 구성하는 속성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보어, 컴플리먼트라 그러죠. 그래서 영어로는 약자로 해서 C라고 사용합니다. 보어란 말이 조금 어려운데 보충해서 설명하는 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컴플리먼트 자체가 보충하다는 의미가 들어 있습니다. object는 목적어죠. 객체. io는 indirect object, 간접 목적어. do는 direct object, 직접 목적어. object complement는 목적보, 즉 목적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1형식부터 5형식까지 예문을 한번 살펴볼까요? 1형식은 I go to school every day. 주어와 동사밖에 없죠. 그 뒤에 나오는 것들은 5형식을 구성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전부 장소, 시간, 뭐 이런 것들이죠. 이 형식은 주어 동사 보호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She is beautiful. 예,
주어가 she고 is는 동사고 beautifully 보어죠. 주어를 설명하는 말입니다. 그래서 주격 보어라고 하죠. 삼형식은 목적어가 필요하죠. He studied English hard. 예, 그는 영어 공부를 열심히 했어요. 그래서 목적어는 English고 동사는 study입니다. 사형식은 간접 목적어, 직접 목적어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죠. They bought us many books. 그들은 우리에게 많은 책들을 사주었습니다. 우리에게 무엇을 그래서 목적어가 두 개 되는 건데 중요한 순으로 나열할 때는 누구 얘기를 먼저 사용합니다. 오형식은 목적 보호, 즉 목적으로 설명하는 말이 들어있죠. 미가 행복하다는 거죠. He makes me happy. 그래서 이 주어 동사 다음에 목적어 목적 보호가 존재합니다. 앞의 영상에서는 구조적으로 보았을 때 종류를 보여드렸다면 이번에는 CJ 측면에서 본 단문장의 종류를 소개하겠습니다. 전체적으로는 16개의 시제가 있는데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18가지 시제와 응용해서 사용되는 8가지 시제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8가지를 이해해야 뒤에 나오는 응용 18가지를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기본 8가지 시제는 현재, 현재 진행, 과거, 과거 진행, 현재 완료, 과거 완료, 미래, 미래 진행이 있죠.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 과거 완료라는 표현이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응용 8가지는 위에서 배운 기본 8가지를 좀 더 확장시킨 것입니다. 현재 완료 진행, 과거 완료 진행, 미래 완료, 미래 완료 진행, 가정법 과거, 가정법 과거 완료, 가정법 과거 진행, 가정법 과거 완료 진행이 있습니다. CJ 예제를 보여드리는 건데 이 모든 문장을 읽어드릴 필요는 없고 그냥 화면을 정지해서 살펴보세요. 여기 동사 부분은 전부 핑크색으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래서 보면 알 것입니다. 예를 들면은 미래 완료 진행의 경우에는 will have been eating이죠. 그리고 가정법 과거 완료 진행은 would have been eating 이렇게 동사의 부분이 시제를 결정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드시 이해해야 되는 거죠. 앞으로 강의에 이 부분을 차례로 자세히 소개할 예정입니다. 다음은 동사의 정의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동사는 영어 문장을 구성하는데 제일 중요한 부분이 있죠. 동사의 정의가 확실하지 않으면 오형식을 설명할 방법이 없습니다. 그래서 동사에 관한 부분을 확실하게 하려고 합니다. 동사의 정의는 넓은 의미로 해석하는 것이 좋습니다. 여기 보여준 바와 같이 비동사 플러스 동사 플러스 전치사 이것 전체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우리는 학교 다닐 때 이 부분을 수거라고도 하죠. 사실 수거라는 것은 동사의 역할을 하는 것이고 확장된 동사의 개념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예를 들어볼까요? He watches the drama on TV. 확실히 이건 동사가 눈에 보이죠. He is watching the drama on TV. 그러면 is watching은 현재 진행형이죠. 이걸 동사로 봐야겠죠, 당연히. has been watching, 현재 완료 진행이죠. 당연히 has been watching 전체를 동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He is satisfied with the feast. 만찬에 만족한다는 뜻이죠. 그러니까 만족하다니까 한국말로도 동사인 것처럼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with까지를 하나의 동사로 보는 것이 좋습니다. 이것은 수동태가 아닙니다. He is loved by him. 여기도 마찬가지로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 플러스 전치사가 하나의 동사를 구성하는 거죠. 이 경우는 수동태가 맞습니다. 수동이라는 건 능동의 반대인데, 즉 가해자가 뒤에 나오는 거죠. 주체가 처음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그래서 수동을 모든 비동사 플러스 과거분사를 수동이라고 해석을 하면 무리가 따릅니다. He has been loved by him. 당연히 동사가 has been loved by까지겠죠. 그래서 이것은 현재 완료형이죠. 이렇게 동사의 범위를 넓게 하는 것이 영어 공부에 도움이 되고 정확하게 오형식에 적용될 수가 있습니다. 동사의 16가지 시제를 알아봤는데 그보다 사실 더 중요한 것이 동사의 종류입니다. 동사는
그 표현하는 방법에 있어서 네 가지로 분류될 수가 있는데 사실 한 가지가 더 있죠. 원형인데 원형은 비동사 외에는 사용하지 않습니다. 나머지 동사들은 현재형과 원형이 동일하죠. 원형은 스페인어나 독일어, 불어에는 있지만 영어에는 사라졌습니다. 자, 그러면 네 가지 동사의 종류를 알아보겠는데 크게 현재형, 현재 분사, 과거 분사가 있습니다. 현재형은 관습이나 진리에도 표현됩니다. 그래서 현재를 주로 표현하죠. 현재 분사는 잠시 동작 중인 상태입니다. 동사에 ing를 붙여서 표현하죠. 이 말이 현재 분사이기 때문에 현재라고 착각하는 분들이 있는데 이것은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이 현재 분사의 시제는 앞에 있는 비동사나 다른 것들이 결정합니다. 그래서 현재 분사라는 이름을 좀 잘못 붙인 것 같아요. 현재 진행형이 아닙니다. 과거는 현재와 대비되는 개념으로 지난 일이죠. 지금은 아니란 뜻입니다. 과거 분사는 현재 분사와 역시 대비되는 개념입니다. 현재 분사가 지금 잠시 동작 중인 상태라면 과거 분사는 동작이 훨씬 오래 지속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적어도 뭐 서너 시간 이상, 뭐 하루 이틀 한 달, 몇 달이 될 수 있죠. 며칠씩 되는 거를 진행형으로 계속 한다고 보긴 좀 어렵죠. 우리말에 없기 때문에 이 부분이 이해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과거 분사는 과거가 아닙니다. 역시 시제는 앞에 있는 조동사나 다른 것들이 결정됩니다. 이 부분을 혼돈하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과거가 아니라는 사실, 그리고 수동태는 절대 아닙니다. 일부 수동태라는 분들이 있는데 그것은 전혀 과거 분사의 성격을 모르는 것입니다. 과거 분사의 성격을 정확히 파악을 해야 점점 영어 실력이 늘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소개되는 문장에서 또 여러분들이 책을 많이 읽고 그러면 과거 분사를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다음은 문장의 성격을 보고 구분하는 문장의 종류입니다. 크게 보면 평서문과 부정문과 의문문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평서문은 부정문이나 의문문이 아닌 모든 평범한 문장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거기에는 오형식도 들어가 있고 시제도 16가지 시제가 다 포함되는 거죠. 부정문은 부정을 목적으로 하는 평서문, 긍정의 반대문은 전부 부정문입니다. 의문문은 다시 종류가 크게 세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단순 의문문과 내용을 묻는 의문문, 그리고 정도를 묻는 의문문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앞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평서문은 모든 평범한 문장에 해당하는 거죠. 그리고 부정문은 부정어를 포함한 문장입니다. 즉 긍정의 반대죠. 그 긍정을 반대하기 위한 의사표시로 하는 부정어를 포함한 모든 문장들입니다. 의문문은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단순 의문문은 그 질문 자체가 yes나 no의 답을 요구하는 문장입니다. 그리고 내용을 묻는 의문문은 what, who, when, why 뭐 이런 것들처럼 어떤 내용을 구체적으로 묻는 거죠. 그리고 정도를 묻는 의문문은 how로 다 시작합니다. 그래서 how 다음에 much, many, long, far, soon, old 뭐 이런 것들이 다 여기에 해당하죠. 약간씩 사용하는 방법에 차이가 있습니다. 익숙하지 않으면 역시 영작을 할 때 구사하기가 쉽지가 않죠. 우리가 목표로 하는 단문장 영작을 하려고 합니다. 이제까지는 단문장의 종류를 소개하였다면 지금부터는 단문장을 영작하는 5단계에 대해서 소개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주어 동사 찾기. 우리말을 보고 주어 동사를 찾아야 합니다. 쉬운 것 같지만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특히 우리말은 주어가 없는 경우가 많죠. 두 번째는 시제 정하기. 이 부분도 매우 중요한데 왜냐하면 우리말의 시제와 영어의 시제가 일치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특히 우리말에는 현재 완료나 과거 완료라는 표현이 없죠. 그래서 이 부분이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영어에서 동사를 해결하면 문장의 반이 해결된다는 말도 있죠. 시제가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세 번째는 형식 정하기. 1형식부터 5형식 중에 하나겠죠. 이 형식에 따라서 목적어, 목적보, 제1목적어, 제2목적어의 구분이 명확해지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영어 순 나열. 우리나라 말을 영어의 순서대로 나열하는 것입니다. 영어는 순서의 언어이기 때문에 결국은 우리가 영작을 한다는 것은 우리말을 영어의 순으로 나열할 줄 아는 방법을 알고 있다는 뜻이죠. 그것을 빨리 하면 회화가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그 영어 순으로 나열된 한국말을 영어로 단어로 바꾸기만 하면 되는 거죠. 영작의 5단계를 다음에 예시문으로 한번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여기서 예시문은 그 사람이 그 여자를 많이 좋아했어요. 이게 우리나라 말이죠. 그럼 첫 번째 단계 주어 동사 찾기. 주어는 당연히 그 사람이겠죠. 그리고 동사는 좋아했어요. 시제는 여기서는 좀 쉽죠. 과거형이죠. 좋아했어요. 그러니까 지금은 아니란 뜻이죠. 형식 정하기. 이것은 분명히 주어 동사 목적어가 있으니까 3형식입니다. 그 다음에 영어 순으로 우리나라 말을 나열하기. 그러면 그 사람이 좋아했어요. 그 여자를. 3형식이니까 주어 동사 목적어를 사용한 것입니다. 그리고 그 뒤에 나머지를 배열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단계에 있는 우리나라 말을 보고 영어로 바꾸기만 하면 되죠. He loved her very much. 간단하게 예시를 보여드렸는데 앞으로 진도가 나갈 때 보다 자세히 다양한 경우를 보여드리겠습니다.